안녕하세요. 전샘의 기업사랑TV 북예배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됐다라는 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도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가계와 기업 투자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곧 닥칠 중국발 세계경제위기에 대비하기에 이 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리스크와 그 대응 방안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 계획 개방을 시작한 후 4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세계 G2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무역전쟁은 본질적으로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수출에 가장 타격을 받을 국가는 미국 외에 일본과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빨리 탈출하는 전략 대신에 중국 내 해당 산업 영역에서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4차 산업 영역에서의 지적재산권 선점 전략을 구사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하이테크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는 미국에서 훔친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충분히 모은 다음 중국 공산당 독재 정권이 요구하는 정보관리에 공헌해 왔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풍에 돛단 듯 어려움 없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설계도와 소프트웨어를 훔쳐내 자기 나름의 체제를 확립했고 화웨이 제품이 오지를 포함해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되면서 중국은 지금 세계를 석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 전쟁입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주도권은 물론이고 무역 적자가 줄지 않으면 트럼프가 올 11월에 재선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자본을 축적해 성장했다기보다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한 저우도 캐나다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들어가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캐나다를 거쳐 중미로 환승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재 조치 위반에 대해 미국의 금융기관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 체포 이유인데 이 일을 계기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통신기기를 동맹국에 쓰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조치를 보면 첨단 과학기술을 어느 나라가 장악하는가 하는 기술 패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급격하게 준 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달러의 지원 없이 금융 완화를 해야 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해졌고 해외로 자본 유출이 심해졌습니다. 위안화가 해외로 빠져나감에 따라 해외로부터 빚은 늘고 애완 보이고는 감소하면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이미 금융공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중국 내에서 돈이 움직이지 않을 때 붕괴될 것입니다. 부채 규모는 확실히 커서 기업과 가계의 채무 합계가 GDP 대비 2.5배가 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더 이상 싹쓸이 쇼핑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1년에 해외로 반출되는 금액을 5만 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중국에 예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세계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채무의 덫에 걸려든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의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100% 수주하고 이끼의 개발비는 위안화 금융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부채만 현지 정부에 책임지게 하고 달러 베이스로 금리가 6%에 달하는 꽤 높은 이율로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부채로 예화로 표시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예화로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기가 따로 없죠. 미국 펜스 부통령이 말한 채무의 덫에 걸려든 겁니다. 중국의 채무의 덫에 빠진 곳이 또 있습니다.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도 중국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 합니다. 2020년 중국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위안화를 계속 발행해서 융자를 기존처럼 늘려간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발생하면 그때는 세계 경제가 크게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위안화 하락은 연동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위안화는 급격하게 해외로 빠져나가서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 도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시진핑은 그걸 억지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붕괴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일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결국 구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러니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공통적인 인식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중국에 애국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고 무역 흑자도 없고 기술적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 파산하고 은행의 불량 채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 버블은 전면 붕괴됩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나아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도 중국이 갑자기 붕괴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중국 경제만큼 한국 경제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몰려 더더욱 우리는 심각한 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더 많은 산업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발 경제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세계 경제 지형에 따라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 언급된 전문가들의 얘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